안녕하세요. 톡톡 클래식의 최연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케스트라 악기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오케스트라에서 맨 뒷줄에 앉는 악기군 타악기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타악기 연주자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 명이 팀파니 연주자들 말고 여러 명이 굉장히 분주하죠. 악기들을 올렸다 뺐다 넣었다 뭐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 광경을 좀 보셨을 텐데요. 저분들이 왜 저렇게 바쁜가 하시겠지만 타악기가 그만큼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타악기는 한 번의 등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악기군인데요. 종류도 많고 연주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오케스트라에서 그 분위기를 아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파급력이 큰 악기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타악기의 종류가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많다는 소리죠. 타악기의 종류는 크게 음을 가진 악기와 음이 없는 악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한자로 하면 유율악기, 음이 있는 악기, 그리고 또 음이 없는 악기는 무율 타악기라고 하죠. 유율 타악기의 대표적인 악기는 팀파니, 우리가 학교에서 접했던 실로폰 같은 건반악기 등이 있고요. 또 캐스터니치나 트라이앵글, 북등처럼 음이 없는 악기가 무율 타악기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오케스트라 타악기 전공 연주자들이 전공을 결심하게 되는 악기, 그 악기들이 뭐냐면 보통 팀파니와 마림바인데요. 팀파니와 마림바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파니는 군악대의 드럼에서 발전해서 18세기 말, 그러니까 1700년대 후반에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로 등장했습니다. 팀파니는 오케스트라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타악기인데요. 그런 팀파니는 북중에서 유일하게 특정한 음을 낼 수 있는 악기입니다. 작곡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음으로 조율도 가능하고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어서 화음 연주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팀파니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팀파니는 이탈리아어로 팀파노의 복수인데요. 캐틀드럼이라고도 하고 팀파니 연주자는 팀파니스트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관 편성 오케스트라에서는 보통 4대의 팀파니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표준적인 팀파니 연주의 형태입니다. 그럼 팀파니의 사이즈는, 제가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 현악기나 관악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기의 사이즈가 그 음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팀파니의 그 사이즈가 각각 지름이 32인치, 그러니까 81cm, 29인치, 26인치, 23인치예요. 오케스트라 레퍼토리의 대부분은 이 4대의 팀파니로 연주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팀파니를 연주하기도 했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은 교향곡과 합창음악에서 팀파니 파트를 정교하고 또 혁신적으로 작곡을 했는데요. 또한 여러분 다 아시는 루드비히 반 베토벤은 19세기 초반에 팀파니를 아주 혁신적으로 사용한 작곡가입니다. 사실 베토벤 이전까지는 팀파니는 트럼펫과 함께 사용되면서 주로 리듬을 연주하는 악기였고요. 전통적으로는 완전 4도나 완전 5도 간격으로 조율되었지만 베토벤은 완전 4도, 5도 이외에 다른 음정 간격으로 팀파니를 조율하였고요. 극적인 솔로 패세지나 화음을 연주할 때 팀파니를 사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작곡가 중에는 그 베를리오즈가 팀파니의 극적 가능성을 이용하며 환상 교향곡에서는 아주 여러 명의 팀파니스트를 요구한 최초의 작곡가입니다. 187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팀파니에 페달을 다는 발명이 되어서 20세기 동안 악기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페달은 팀파니의 음을 높이고 낮추는데
지대한 발전을 해서 팀파니를 더욱 발전시킨 발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는 마림바를 알아보기 전에 실로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가 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집 큰아이가 한 6개월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실로폰을 하나 사들고 왔는데요. 시중에 파는 실로폰들이 음정이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절대음감인데 그 실로폰의 음이 잘 맞는지를 찾아보느라고 되게 힘들었다고. 왜냐하면 사실 악기가 처음 접하는 악기가 현악기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실로폰이라고 생각하면 음을 익히는데 정말 바른 음정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실로폰은 마림바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건반을 가지고 있고요. 오케스트라에 제일 먼저 자리 잡은 악기입니다. 예전에 실로폰 연주는 다른 악기들에 비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공명관이 생겨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기들이 치는 그 실로폰처럼 이렇게 판이 없고 이렇게 딱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밑에 실로폰 밑에 공명관을 만들어서 음량이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멀리서 보면 이게 실로폰인지 마림바인지 비브라폰인지 잘 알기가 좀 힘들어요. 실로폰은 마림바, 비브라폰에 비해서 음이 짧게 울리는 악기로 음이 길게 지속되려면 두 개의 채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여러 번 쳐줘야 되는데요. 그 관으로 음량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로폰 음악은 어떤 건지 좀 들어보실까요? 마림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으신 소리죠? 여러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으시는 아이폰 벨소리입니다. 실로폰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공명기가 달려있는 타악기인데요. 한번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림스키-콘스코프의 왕벌의 비행입니다. 지난번에 콘트라베이스로도 들어봤는데 사실 굉장히 그 왕벌이 비행하는 그런 것들이 활발한 것들이 네, 정말 악기마다 좀 다른데 마림바가 정말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실로폰의 일종으로 분류되는 타악기이고요. 악기의 원류는 아프리카인데요. 그 마림바의 그 판은 장미목 조각으로 되어 있고, 그 말렛이라고 하는 그 말렛은 뭐냐면 그 마림바를 이렇게 두드리는 채예요. 그 말렛으로 때려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소리는 실로폰보다 부드럽고요. 풍만한 느낌으로 아름답고 독주 악기로도는 실로폰보다 많이 쓰입니다. 크기는 음역이 6옥타브 반이나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스틱인 말렛을 4개를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실로폰은 그 쇠의 악기였다면 마림바는 나무 건반을 가지고 음정이 정확하게 표현되는 악기이고요. 아주 부드럽고 명랑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데 실로폰보다 음역이 넓고 양손이 닿는 거리라면 거리가 먼 두 개의 음을 동시에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손이 닿아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렛이라는 악기로 이렇게 벌려서 하기 때문에 정말 옥타브가 큰 악기도 동시에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글로켄슈펠이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실로폰이랑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개의 강철 조각을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크기별로 배열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철 건반을 펠트 위에 놓고 그 진동이 지속되고 여운이 생겨서 울리는 소리인데요. 굉장히 청량한 소리를 내며 어떻게 보면 또 종소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케스트라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악기로 팀파니, 실로폰, 마림바, 그렇게 슈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타악기다 라고 말한 어느 타악기 연주자의 말처럼 현재에도 효과적이고 새로운 소리와 공명을 찾아서 타악기 연주자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중고 부품 공장이나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온갖 것들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다 타악기가 될 수 있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엄마가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도마 소리, 또 시냇물 소리. 예전에는 세 가지가 정말 가장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또 자식이 책 읽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물론 첫 번째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세 끼니를 먹는 일이 큰일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요. 자식이 무탈하게 건강히 자라고 경제적으로 막힘없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또 고생을 해도 내가 일하는 보람이란 뜻이겠지만요. 같은 소리라도 내 마음에 따라서 좋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소음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오늘의 타악기 영상을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라에 쓰이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연주자들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주자들 누구나 가장 좋은 소리, 또 울림이 있는 소리,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소리에 주의하며 때론 내 소리를 낮추고 또 상대방을 받쳐주며 때론 함께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곡가의 작품을 위해서 서로 악보의 룰대로 또 규칙대로 지휘자의 통솔 안에서 자기의 파트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연주자들처럼 그렇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